혹시 잇몸에서 피가 나나요? 양치할 때? 아니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 때?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척 신호라고요. 잇몸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죠. 잇몸 출혈,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잇몸 출혈은 중요한 초기 경고거든요. 마치 경고음 같다고 생각하세요. 잇몸이 그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염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자극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숨어있는 잇몸 문제의 첫 번째 신호, 첫 징후인 경우가 많아요. 무시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자, 그럼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은 바로 플라크라는 녀석이에요. 플라크는 끈적끈적하고 눈에 잘 안 보이는 막인데요. 해로운 세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갑투스. 이 세균들은 아주 작은 생명체죠. 플라크는 우리 치아에 끊임없이 생겨요. 매일매일 쌓인답니다. 특히 잇몸 라인 주변이나 치아 사이에요. 이 막이 바로 건강한 잇몸의 적이에요. 이 플라크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단단하게 굳어서 치석이 된답니다. 치석은 다른 말로 덴탈 칼큘러스라고도 해요. 치석은 치아에 붙은 시멘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단단한 광물질 침착물이죠. 플라크보다 훨씬 제거하기 어려워요. 양치질만으로는 치석을 없앨 수 없거든요. 치아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죠. 이 치석이 잇몸을 더욱 자극하게 돼요. 제거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잇몸병의 가장 초기 단계를 치은염이라고 해요. 치은염에 걸리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죠. 잇몸이 빨갛게 붓고 쉽게 피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양치할 때 말이죠. 치은염의 좋은 소식은 뭘까요? 올바른 구강 관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치은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심각한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단계를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치주염은 정말 심각한 잇몸 감염이에요. 잇몸의 연조직을 손상시키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파괴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플라크만은 아니에요. 다른 요인들도 잇몸 출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호르몬 변화가 대표적이죠. 임신 중이거나 생리 주기 같은 경우요. 이런 때 잇몸이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비타민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캡틴, 두스. 비타민 C나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혈액 희석제 같은 일부 약물도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지어 너무 세게 양치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흡연은요, 잇몸병의 아주 큰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치과 의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예요. 정밀 검사를 통해 출혈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치은염인지 치주염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말이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 계획으로요. 혼자서 뭐가 문제인지 추측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으세요.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바로 철저한 구강 위생에서 시작되죠. 하루에 최소 2번 양치하세요. 아침에 1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이요. 칫솔은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세요. 뻣뻣한 모는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치아 하나하나 모든 면을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그리고 제발 치실 사용 잊지 마세요. 매일 치실을 사용하는 건 정말 필수예요. 치실은 칫솔이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거든요. 치아 사이를 효과적으로 청소하고 거기에 숨어있는 플라크를 제거해줘요. 플라크는 이런 좁은 공간에 숨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살균 효과가 있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지 치과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해 줄 거예요. 치실 사용을 절대 빼먹지 않는 습관으로 만드세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잇몸이 건강한 당신을 만듭니다.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잇몸병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갑두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당뇨병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감염된 잇몸의 세균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세균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폐나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임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스케일링이라고 불리는 전문가 치아 세정도 받으시고요. 대부분은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게 좋아요. 그 경우에 따라 더 자주 가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문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치과 의사가 잘 안 없어지는 치석을 제거해주고 여러분이 알아채기 전에 문제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죠. 예방이 치료보다 항상 더 낫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구강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여러분의 미소를 지키세요.